안녕하세요. 행복치아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8%, 그리고 코스닥은 0.7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주식을 폭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막 끌어모으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작년 7월경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우리 시장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물량을 이렇게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폭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주식을 얼만큼 사고 있느냐,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니까 최근 2주 동안에 한 3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또 그리고 우리 기관들도 많이 매수했는데, 투신도 최근 한 달 동안에 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드디어 이 투신도 연간 단위로 해서 드디어 플러스를 한번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에서도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시장은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만 하더라도 예전에 외국인들이 보유했던 물량 대비 현재 보유하는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적어도 한 3배 이상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세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예전에 뭐 이만큼 매수했고 지금은 뭐 요만큼 들고 있는데 적어도 9배 정도 더 들고 와야 된다, 돈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 과거의 데이터이고, 앞으로 우리 시장이 선진 정시로 들어가고 또 주식 시장의 사이즈도 더 커지게 되면은 수급이 더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 주식 시장으로 요만큼 돈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뭐 이만큼은 뭐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 지금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지금 현 시장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국민연금에서 돈 빼면 어떡하노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또 쌈짓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쌈짓돈을 그동안 이용해서 시장 잘 받쳐먹었고, 그런데 이 국민연금을 대체할 만한 퇴직연금이라는 쌈짓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퇴직연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런 큰 돈은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게. 그럼 퇴직연금이 들어와서 나갈 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노? 우리 주식시장은 수급적으로 볼 때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마 퇴직연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할 때쯤 되면은 아마 그 시기가 되면 저는 죽고 없을 거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사시다가 뭐 죽을 겁니다. 죽고 사라지고 난 다음이고, 아마 젊은 친구들이 할배 할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차익 실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걔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까지 뭐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지. 뭐 그런 걱정에 꼬리를 계속 물게 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날아갑니다. 나중에 지구 멸망하면 어디로 가서 살까 이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지구가 멸망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 전에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은 이렇게 해서 금융업부터 시작해서 전기전자 이런 업종으로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차트에서 봤듯이 이제 세력들이 이만큼 매수했어요. 예전 수준만 뭐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만큼 매수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 시장이 사이즈가 커지고 수급이 개선되고 우리 시장이 선진 정시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얼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갈 길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이제 요만큼 들어왔을 때 세력들이 매수한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매수해야 되고, 또 오전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이 투자로 가는 것은 내 손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 가능하면 오래 들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가장 주식 투자는 가장 실패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주식을 사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일 등락률을 체크를 하고 내가 언제 팔아먹을까 생각을 한다고요. 투자는 내가 얼만큼 오래 쥐고 있을까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거지 언제 팔아먹을 거에 방점을 찍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렇게 물량이 들어온다 보면 지금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한다면, 물론 그러니까 여윳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나중에 차익 실현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끝까지 물량을 늘려갈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제가 순환매매 있잖아요. 종목은 달리하지만 뭐 이 종목 팔고 뭐 한 종목만 장기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는 순환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달리하더라도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시장 유행에 따라서 때로는 이 종목들 많이 보유하고 있고 때로는 이 종목들 많이 보유하고 있고 뭐 돈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 보유는 달라지겠죠. 그게 파워 가이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판돈을 가져가 재투자를 하면서 전체적인 주식에 대한 사이즈를 늘려가는 겁니다. 더 많이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고 나 이제 그만할란다 했을 때 이제 다 정리한다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사이즈를 키워놓고 그때 정리를 해서 그 돈 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살까 언제 팔까 언제 팔 건 아닙니다. 계속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살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20개 종목이 되는데 이런 종목, 돈이 들어오는 종목이잖아요. 저런 거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자꾸 이제 순환매매를 하면서 저런 종목의 비중을 실어 나가야 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게 파워가이드가 추구하는 바고 또 제가 순환매매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은 이 종목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 GKL은 지금 고점권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플래닛 참모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서서히 매도를 시작합니다. 빠른 마음이 급한 친구들이 매도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가 좀 매도는 더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은 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곡점 지표 숫자를 봐도 그렇고 참모들이 매도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곧바로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 뭐 신규로 들어가서 하기는 현 시점에서 좀 곤란한 시점이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 여행주도 좀 있고요. 여행주 여기 다 올라왔는데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 죽겠다고 하던 그 여행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또 화장품 관련주도 있고 또 뭐 영화관도 있고 뭐 괜찮은 거 제법 있죠. 자, 이런 종목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뭐 최근 들어서 우리 뭐 한국 화장품주가 뭐 중국에서 인기가 없니 이런 시사 프로그램도 있던데 맞죠. 우리도 뭐 옛날에 안 그랬어요. 뭐 일본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뭐 좋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산품 품질이 좋아지면서 뭐 일본 화장품보다는 뭐 국산 화장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뭐 중국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데 그럼 우리 뭐 시장은 우리 화장품 시장은 또 다른데 동남아 다른데 아니면 저 또 아프리카도 엄청 많잖아요. 자꾸 시장을 찾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뭐 중국에서 안 팔아준다고 해서 인구가 많았어. 그거는 뭐 많기도 많고 뭐도 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업은 조금 다른 게 우리가 그 사람들은 뭐 정치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돼도 합니다. 이념에 따라서 그냥 해요. 하는데 기업은 딱 손익 계산해보고 안 되면은 빨리 출소하고 그 상황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같은 경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 변화하고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흐름에 편성해서 올라타면 그 기업은 커지게 되는 거고 또 잘못하면은 나락에 떨어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생각은 그 이윤에 따라서 변화를 모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중국에서 우리가 물건 안 팔리니까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데 또 찾아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주 같은 경우도 살아나니까 또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또 상승 반전으로도 되는 게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외국인들 폭풍 순매수 오늘만 순매수한 게 아니라 최근 2주 동안에 한 3조 2천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외국인들이 최근 2주만 매수했느냐 그건 아니라 외국인들은 이미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잘한 종목 세력들 따라다니면 참 피곤한데 이런 외국인들처럼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은 따라가기가 참 쉽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서히 냄비가 아니라 뭐 그냥 불
뭐 불만 옆에 갖다 대면은 막 순식간에 달아오르는 그런 냄비가 아니라 소뚜껑처럼 천천히 달아오르고, 배로 치면은 큰 배가 유턴하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잡을 거든 기회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코스피 그 수급 분석을 통해서 세력들이 지금 현재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미 작년 7월경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렇게 금리에 대한 어떤 긴축 우려는 점점 잦아들 거고,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 7월경부터 이렇게 물량을 매집해 온 거예요. 그 시장 변화는 중간에 그 기간에 왔다 갔다 뭐 등락을 좀 반복했지만 물량을 계속 지금 한 방향으로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물량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전 시장에도 말씀드렸고 마감 시장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는 뭐 자잘한 시장의 변화는 많겠죠. 단기적으로는 뭐 투자 심리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또 세력들의 손익은 단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도 있지만, 그래도 큰 돈은 단기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등락을 이용해서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큰 흐름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모아가고 앞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그냥 그런 변곡점을 통해서 시장이 떨어질 때, 공매도를 많이 할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버텨나가는 전략으로 가는 거고, 또 주식을 사자마자 몇 프로 보면 팔고 싶었으면 손에 건질건질하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뭐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왔더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투자를 뭐 부모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몇 명 있겠어요. 전부 다 책으로 다 배웠죠. 그리고 막상 처음 하다 보니까 막 시행착오가 막 생겨가지고, 그래서 막 이래 조금이라도 오르면 막 파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뭐 시간이, 그때 당시엔 잘 팔았다 싶어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아이고 진짜 들고 있었으면 돈 더 많이 벌었을 건데 하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란 게 수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때쯤 되면 나이 들어서 투자할 돈이 없다고, 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어쨌든 개념은 명확합니다. 사자마자 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서 오래 들고 있을까에 방점 찍으면은 투자를 대부분이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